니소스와 스킬라, 에코와 나르키소스, 클라티에, 헤로와 레안드로스, 니소스와 스킬라.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메가라와 전쟁을 하였다. 니소스는 메가라의 왕이었고 스킬라는 그의 딸이었다. 후이전은 6개월이나 계속되었으나 아직도 메가라는 유지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운명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니소스 왕의 머릿속에서 빛나고 있는 어떤 자줏빛 머리카락이 그의 머리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메가라가 점령되지 않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도시의 성벽에는 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미노스와 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평야가 내려다보였다. 스킬라는 탑 위로 자주 올라가 적군의 진영을 내려다보았다. 보이전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므로 스킬라는 적군의 지휘관들의 얼굴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미노스는 그녀를 감탄하게 하였다. 투구를 쓰고 방패는 그의 우아한 풍채에 그녀는 감탄하였다. 그가 토창을 던지는 것을 보면 재능과 힘을 겸비한 것 같았다. 활을 쏠 때 우아한 자태는 아폴론 이상이었다. 더구나 그가 토구를 벗고 자줏빛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에 백마를 타고 그 거품 뿜는 입을 고삐를 쥐고 제어하고 있을 때면 스킬라는 제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그녀는 감탄한 나머지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그가 손에 쥐고 있는 무기와 고삐가 부러웠다. 그녀는 가능하다면 적사를 뚫고 그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타 위에서 그의 진영 가운데로 몸을 던지거나 그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그 밖에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탑 안에 앉아있을 때 그녀는 홀로 죽어야 나는 이 전쟁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미노스가 우리의 적인 것을 슬퍼한다. 그러나 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그 일을 보게 된 것을 기뻐한다. 아마 그이는 우리가 평화를 청한다면 들어주겠지. 그리고 나를 인질로 받아들이겠지. 가능하다면 난 날아가서 그의 진영의 날에 앉아 항복하겠으니 처분을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이 된다. 아니다. 차라리 미노스를 다시 안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복자가 인자하고 관대할 경우에는 정복당하는 것도 때로는 한 도시를 위해 오히려 나은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정의는 확실히 미노스 편에 있다. 우리는 틀림없이 정복당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엔 전쟁에 의해 성문이 열도록 방치하는 대신에 사랑으로서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어서 안 될 건 없지 않은가?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오래 끌지 않고 사륙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만약에 누가 미노스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죽인다면 어떻게 하지? 누구도 그럴 용기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인 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나는 내 나라를 지참금으로 내 자신을 그에게 맡기고 전쟁을 끝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엔 문지기가 있고 열쇠는 아버지가 갖고 계시다. 내 길을 막는 것은 아버지뿐이다. 신들이 아버지를 처치하여 주었으면 그러나 신들에게 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다른 여자라면 그리고 나처럼 사랑에 불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사랑을 막는 것은 뭐든 제거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용감히 감행할 자신이 있다.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도 칼도 상대할 자신이 있다. 그러나 이 일에는 불도 칼도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 자줏빛 머리카락을 필요로 할 뿐이다. 그건 내게는 금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녀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밤이 되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이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 운명의 머리카락을 베었다. 그리고 몰래 도시를 빠져나와 적의 진영에 들어갔다. 그녀는 왕 앞에 안내되자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넸다. 나는 이노스의 딸인 스킬라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나라와 아버지의 집을 바칩니다. 그 모습으로서 당신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자줏빛 머리털을 보십시오. 이 머리카락과 함께 나는 아버지와 그 왕국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녀는 운명의 약탈품을 내밀었다. 미노스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대기를 거부했다. 그는 부르짖었다. 고약한 계집 같으니 천벌을 받으리라. 너는 우리 시대의 치욕이다. 바라간대 대지도 받아도 내게 안식처를 주지 말도록. 적어도 제우스의 요람지인 네크레타가 너와 같은 괴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는 부하들에게 정복된 도시를 공정하게 다스리기를 명하고 함대가 섬으로부터 바로 출범하도록 명하였다. 나는 미쳐버렸다. 이 배은망덕한 자여 하고 그녀는 부르짖었다. 당신이 이렇게 나를 버리고 간단 말인가? 나는 당신에게 승리를 얻게 한 나를 당신을 위해 어버이도 나라도 희생한 나를 버린단 말인가? 내가 죽을 죄를 진 것은 사실이다. 마땅히 죽어야 하지. 하지만 너의 손에 죽고 싶지는 않다.
선배가 해안을 떠나려고 하자 그녀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미노스를 태운 배의 키를 잡고서 반갑지 않은 동반자로서 배를 따라갔다. 하늘 높이 솟은 물수리 한 마리가 그것은 새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녀의 부친이었다. 그녀를 발견하자 덤벼들어 부리와 발톱으로 쳤다. 무서운 나머지 그녀는 배를 놓치고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하였으나 어떤 인자한 신이 그녀를 새로 변하게 하였다. 물수리는 아직도 옛날의 원한을 품고 있다. 그래서 높이 날면서도 그 새를 발견하였을 때는 언제나 옛날 원한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하여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코와 나르키소스. 에코는 아름다운 요정이었고 숲속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사냥 따위의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받고 여신이 사냥하는 데 따라다녔다. 그러나 이 에코에게는 하나의 결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말하기를 좋아하여 잡담을 할 때나 논의를 할 때나 체육까지 짓거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헤라는 남편 제우스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이 혹시 요정들과 희롱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사실이었다. 에코는 요정들의 달아나기까지 여신을 붙들어 놓으려고 계속 짓거렸다. 이 계략을 알아차리자 헤라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에코에게 내렸다. 너는 나를 속인 그 혀의 사용을 너가 그다지도 즐기는 답변 외에는 금지당하리라. 남이 말한 뒤에 말할 수는 있으나 남보다 먼저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벌을 받은 에코는 어느 날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을 보았다. 그가 산중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다. 에코는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되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말해 걸어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답변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사냥하는 동료와 떨어지게 되다. 누가 이 근처에 있느냐고 소리 높여 외쳤다. 에코는 여기에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나르시스는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라 하고 다시 외쳤다. 에코는 이제 가요라고 대답하였다. 아무도 오지 않았으므로 나르시스는 왜 너는 나를 피했느냐라고 다시 물었다. 에코도 같은 질문을 하였다. 우리 같이 가자라고 청년이 말하니 처녀도 애정에 찬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그 장소를 급히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 놓아라. 네가 나를 붙잡는다면 차라리 나는 죽겠다 하고 부르짖었다. 나를 안아줘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아무 보람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고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부끄러워 붉어진 얼굴을 숲속 깊이 감추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동굴 속이나 깊은 산속 절벽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그녀의 형체는 슬픔 때문에 여이고 마침내 모든 살이 없어졌다. 그녀의 뼈는 바위로 변하고 그녀의 몸에는 목소리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그녀를 부르는 어떤 사람에게도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고 끝까지 말하는 예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나르키소스의 냉정함을 볼 수 있는 예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가 싫어하는 것에 앞서 말한 가엾은 애프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요정에 대해서도 다름이 없었다. 어느 날 한 처녀가 그의 마음에 끌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도 언제 어느 때인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애정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해주십사고 기도를 올렸다.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는 기도를 듣고 승낙하였다. 어느 곳에 맑은 샘이 있었는데 그 물은 은처럼 빛나고 있었다. 목자들도 그곳으로는 양떼를 몰지 않았고 사냥도 다른 숲속에 사는 짐승들도 가지 않았다. 나뭇잎이나 가지가 떨어져 수면이 더럽혀지는 일도 없었고 신선한 풀만이 나고 바위는 햇빛을 가려주었다. 어느 날 아르키소스는 사냥과 더위와 갈증으로 지쳐 이새매었다. 그는 몸을 굽히고 물을 마시려 하다가 물속에 자기 그림자가 비친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이샘에 살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물의 요정인 줄 알았다. 그 빛나는 두 눈, 디오니소스는 아폴론의 머리카락같이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둥그스름한 두 볼, 상아 같은 목, 도톰한 입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빛나는 건강하고 단련된 모습에 넋이나가 정신없이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이 못 견디게 좋아서 키스하려고 입술을 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하려고 팔을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러자마자 그것은 달아났고 잠시 후 다시 돌아와 그 매력이 새로워야 했다. 그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있고 언제까지나 생 곁에서 서성거리며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요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그림자에게 말을 걸었다.
아름다운 자야, 그대는 왜 나를 피하는가? 내 얼굴이 그대가 싫어할 정도로 못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요정들은 나를 사랑하고 그대도 나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팔을 내밀면 그대도 내게 미소를 지으며 팔을 내밀고, 내가 손짓을 하면 그대도 손짓하지 않는가.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물속에 떨어져 그림자를 흔들었다. 그는 그것이 떠나는 것을 보자 외쳤다. 제발 부탁이니 기다려다오. 손을 대서 안 된다면 바라보게만이라도 해다오. 그의 가슴에서 타는 불꽃은 그의 몸을 태워 안색을 날로 초췌하고 힘은 쇠약해지고 전에 그다지도 요정 에코를 매혹해 하던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그러나 에코는 아직 그의 곁에 있어 그가 하고 외치면 그녀도 같은 말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는 혼자 가슴을 태우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망령이 지옥의 간을 건넜대. 그는 배 위에서 몸을 굽혀 물속에 서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요정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특히 물의 요정들이 그러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을 두들기며 슬퍼하니 에코도 자기의 가슴을 두들겼다. 그들은 나무 더미를 준비하고 화장하려고 하였으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대신 한 송이의 꽃을 발견하였는데 속은 자주 비치고 흰잎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추억을 간직한 그 꽃은 그의 이름을 따서 나르키소스가 불려지고 있다. 클리티에는 물의 요정이었다. 그녀는 아폴로를 사랑하였으나 아폴로는 응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어깨 위에 늘어뜨리고 온종일 찬 땅 위에 앉아서 날로 파리에 잊어갔다. 엿새 동안이나 그대로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녀 자신과 눈물과 찬 이슬이 유일한 음식물이었다. 그녀는 해가 떠서 하루의 행로를 마치고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언제나 그에게 얼굴은 돌리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의 다리는 땅속에서 뿌리가 되고 얼굴은 해바라기 꽃이 되었다. 이 꽃은 태양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얼굴을 움직여 늘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꽃은 지금도 여전히 아폴로를 사랑한 요정의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헤로와 레안드로스. 레안드로스는 아비도스의 청년이었다. 아비도스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헬레스폰투스 해협, 아시아 쪽에 있는 도시이다. 반대편에 안에 살고 있는 세스토스라는 도시에 아프로디테의 여사제인 헤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레안드로스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래서 밤마다 이 해협을 헤엄쳐 그녀가 애인과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그를 위해 탑에다 횃불을 올려 그를 인도했다. 그러나 폭풍우가 심하게 일던 어느 날 밤, 레안드로스는 힘이 빠져 익사하고 말았다. 파도가 그의 시체를 유럽 쪽 해안에 운반했기 때문에 헤로는 그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절망한 나머지 그녀도 바다에 몸을 던져 죽어버렸다.